하루 만에 한능검 심화, 벼락치기 할 수 있는 기출분석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능검 심화 하루 만에 1급 합격하기 영상을 올린 바 있죠. 이 영상에서 1점 기출을 풀고 오답 정리 다 하신 다음에 2점 기출에 대해서 또 정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1급을 노리시는 분들만 3점 기출을 정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오답 정리는 제가 이 하단에 있는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필수 개념 노트를 다운받아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기출 교재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교재를 바탕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기출을 풀고 오답 정리를 하고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1점 풀고 2점 풀고 3점 풀고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점부터 3점까지 다 풀게 되면 총 500문제, 그리고 1점부터 2점까지 다 풀게 되면 총 400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부법을 우리는 양치기 공부법이라고 부르죠. 양치기 공부법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치기 공부법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을 때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500문제 또는 400문제나 되기 때문에 문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정리를 하면 공부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이게 벼락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시대를 묻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딱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한번 시대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고난도 기출로 유명한 가장 최근 기출이죠. 한능검 50회 1점짜리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뗀석기가 출토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대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 시대가 무엇인지 여기다가 쓰시고, 가시대의 내용인 뗀석기도 여기 쓰시고 내용에다가, 그리고 여기 정답에도 하나의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여기에다 쓰시고 이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뗀석기가 출토된 시기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즉 돌을 떼가지고 뭔가 도구를 만들어 쓰는 그런 원시적인 시대는 구석기 시대였다는 거죠. 이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어서야 농경혁명이라고 해서 비로소 인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한 이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정착을 하지 않고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을 막 지어가지고 이동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대, 어떤 시대인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또 이 시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 왕은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이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도 역시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 키워드를 보면 시위목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위목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죠. 여기에서 아무거나 찍어주시고 나중에 오답 정리하면서 시비목제도가 무엇인지, 이 왕은 누구인지,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시대는 고려시대이고 해당 왕은 성종입니다. 즉 고려 성종 때 시비목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었는데요. 시비목제도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황주목, 해주목, 양주목, 뭐시기 목들이 있죠. 이렇게 전국에 12개의 목을 설치하고 각 목에다가 도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를 파견해서 무언가 세금 같은 것도 거두고 지방 행정도 다루고, 지금으로 치면 뭔가 여러분도 지방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선거구역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선거는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해당 성종 때 있었던 일을 찾는 문제인데요.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자료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다면 그런 데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대, 고려시대다, 성종 때 일이다, 성종 때는 시무 28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시무 28조까지 이렇게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 급제자, 과거 지공거 둘 다 공통적으로 과거라는 글자가 나와 있죠.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리하셔야 하고 이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왕이 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런 걸 정리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왕은 누구냐 하면 고려시대의 광종입니다. 광종에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기억이 들어갑니다. 해서 노비안건법에서도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노비안건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노트 같은 걸 참고하셔가지고 오답 정리할 때 여러분만이 암기법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비안건법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자기가 노비가 된 겁니다. 즉 노비가 된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구제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고려 광종이 시행한 노비안건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와 내용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구분하여 머시기가 되어 있는데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뗄나무를 구할 땅을 주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맞춰야 하고 이게 어떤 제도인지 맞춰야겠죠. 또 은병이란 것도 있네요.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 여기 토지라는 건 밭전자 해가지고 전이라고 부르고 뗄나무라는 건 뗄나무를 구할 수 있는 땅이죠. 이거는 시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땅과 뗄나무를 구할 땅을 줬다. 이걸 전식과 제도라고 부릅니다. 문무백관이란 말이 있죠.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즉 고려시대 공무원에게 준 봉급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특이한 건 수조권이란 걸 줬다는 겁니다. 수조권. 마우스라서 글씨가 이상한데 수조권, 이건 뭐냐면 조세,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고려시대 이야기였고 또 은병이란 게 나옵니다. 은병은 활구라는 걸로도 불리는데 일종의 화폐입니다.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이런 화폐이고요. 뭔가 병 모양으로 생겼죠. 해서 이 문제는 고려시대 이야기를 고르면 되는 건데 고려시대 때 병란도가 유명했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병란도 내용까지 추가해줘서 시대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도성 백성들이 생계는 점포를 벌여놓고 사고 파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물과 약재 등 온갖 물건의 이익을 중간에서 독점하는 도고이 패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도고이 패단이 어떤 시대인지 맞춰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이 시대를 나중에 개념 노트 보면서 정리하시고 내용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고이 패단은 어떤 시대였냐면 조선 후기였습니다. 조선 후기. 해서 이 문제는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죠. 청묘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얼. 무언가 관직을 요구하는 서얼의 모습. 조선 후기입니다. 한글 소설을 읽고 쓰는 부녀자. 이것도 조선 후기죠. 동국문헌비고. 이거는 백과사전인데 조선 후기 영조 때 집필한 백과사전입니다. 해서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판소리 이것도 우리 조선 후기에서 유행했던 거죠. 그런데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외관 이런 건 조선 전기입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그러면 다음으로 29번 문제입니다.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철폐하라. 이렇게 서원을
막 폐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시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서원을 이렇게 많이 철폐한 사람은 왕실의 권위를 중시했던 흥선대원군입니다. 해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흥선대원군이 뭘 했는지 알아야 풀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조선 후기 사람이고요. 정리는 이렇게 조선 후기 대원군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대원군은 척화비를 건립했고 서원도 철폐했다.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6번 문제. 좌우가 힘을 합쳐 창립하다. 여러분, 지금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좌파, 우파,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흔히 좌파라 하면 북한 사회주의 계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우파라 하면은 미국을 좋아한다, 친미주의다, 그런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수 쪽이다, 진보 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편가르기 같은 게 심하잖아요. 이때도 그런 좌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힘을 합쳐 창립했다. 일제강점기였으니까 뭔가 공동의 적이 있었겠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이 단체가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체가 뭘 했는지 그것만 이렇게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간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제강점기고요. 신간회. 여기 신간회에서 간이라는 말이 있죠. 간. 이건 줄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뭔가 왼쪽으로도 줄기가 뻗어나오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와서 둘이 힘을 합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신간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 신민회라는 것과 비교를 하시면 좋은데, 신민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일제한테 멸망당하기 전에 있었던 단체고요. 신간회는 우리가 나라 국권을 빼앗긴 이후의 그런 단체입니다. 이렇게 시민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시대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황무지를 일본인이 청구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무지 개간권을 어떤 단체가 철폐하게 했습니다. 그 단체는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보안회입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진짜 그냥 정리하시면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벼락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다, 보안회다.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권, 즉 일제가 조선에 있는 황무지를 다 개간하게 해달라, 마음껏 국토를 자기들 멋대로 개발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철회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1번 문제, 이것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지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식이 없어도 뭔가 지리적인 지식, 여행을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시대와 관련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독립기념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는 천안입니다. 천안. 일제강점기 천안에 대한 이야기고, 천안에는 아우네 장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3.1운동 아시죠?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죠.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이 지역이 천안이라는 거,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50회 기출, 1점 기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약간 책을 좋아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모른다면 알아가면 되는 문제고 합니다. 이분은 심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심훈. 심훈은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발표했는데, 정리노트나 교재를 보고 여러분이 역시
시대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제감점기에 대한 이야기다. 시문이다. 시문은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발표했다. 소설, 상록수를 썼다.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간 기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50회 기출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대를 정리하고 그 시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걸 문제 옆에다가 기록해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각 선택지마다 막 세세하게 파고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파고들면 좋긴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출 분석도 여러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